현주 씨 생일 축하해. 어머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촛불까지 준비하고. 47살이라니 믿어지지 않아. 내 눈에는 25살로 보여. 그래서 촛불도 25개 꽂았어. 야, 사람들 다 쳐다본다. 나이 차이 이렇게 나는 거 다 티나잖아. 민수야, 목소리 좀 줄여. 뭐 어때? 정말 그렇게 보이는걸. 그런데 현주 씨 오늘 뭔가 표정이 평소랑 달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달라? 그런가? 응,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회사 일은 아니고. 사실, 사실? 할 말이 있긴 해. 민수야, 우리 결혼하자. 뭐라고 엄마? 민수야,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 아, 죄송해요.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어떡하지? 근데 엄마 정말 그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네, 알겠어요.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방금 뭐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신 대화가 바로 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저는 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죠? 47살인 제가 29살인 민수에게 결혼하자고 프러포즈를 했는데 민수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엄마라고 부른 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15년 동안 조심스럽게 지켜온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날 뻔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15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말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를 이기적인 여자, 나쁜 여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진짜 속마음과 그때그때의 절박했던 상황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무서운 진실이 제 몸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사실 저희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다정한 모자지간이었어요. 온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 민수와 그런 아들을 극진히 돌보는 엄마 현주. 매일 아침이면 민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중에 여자친구 생겨도 계속 이렇게 챙겨줄 거야? 면도도 해주고, 약도 챙겨주고. 그럼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죠. 여자친구 생기면 그 사람이 다 해주겠지. 그때까지만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 민수가 살짝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에이, 왜 그래? 섭섭하게. 나는 평생 엄마랑 살고 싶은데. 이런 투정을 부리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두 사람은 다른 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민수 기상 시간에 맞춰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아침 식사. 민수가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서 손잡아주며 기다려주기. 저녁에 함께 TV 보면서 서로 어깨에 기대어 앉아있기. 특히 민수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는데 제가 15년간 정말 친엄마보다 더 극진하게 돌봤어요. 민수도 그런 제게 보답하려고 집안일이든 뭐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도맡아서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놓고 엄마, 커피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한숨 쉬고 있으면 민수가 어디서 듣고 온 건지 어깨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정말 부러워했죠. 현주 씨는 정말 복 받은 거야. 저런 효자 아들을 뒀으니까. 민수 엄마는 진짜 자식 농사 잘 지었어. 요즘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을 정말 자주 들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게 자식 교육 비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민수를 다른 집 아들들 모범 사례로 들먹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제가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후 제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그것이 제 인생과 민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무서운 신호였다는 걸. 그런데 6개월 전부터인가 제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민수와 함께 쇼핑을 갔었는데 민수가 새 옷을 사려고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엄마, 이 남색 셔츠 어때? 아니면 이 회색 조끼가 더 나을까? 엄마가 보기에는 어떤 게 더 나아 보여?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그 순간 정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옷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 눈에는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기만 했죠.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이 엄마, 평소에는 이런 거 고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오늘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옷들이 뿌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계산할 때였어요. 옷값이 85,000원이었는데 저는 돈을 내면서 5만 원만 내고 거스름 돈을 달라고 했더라고요. 직원분이 당황하면서 손님 85,000원인데 5만 원만 주시고 거스름 돈을 달라고 하시네요. 35,000원 더 주셔야 해요. 그제서야 제가 실수한 걸 깨달았어요. 어머,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그때 민수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넘어갔어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디에 있는지 헷갈려서 한참 동안 서 있기도 하고 민수를 부르고도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특히 저녁 시간대에 더 심했어요. 어두워지면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집에서도 벽에 부딪히거나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민수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마, 안과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자꾸 이상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갔어요.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혹시 정말 큰 병이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곧 저는 절망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저를 가장 잔인한 선택으로 내몰 줄은. 결국 민수의 계속되는 권유로 안과에 가게 되었어요. 사실 혼자 갔어요. 민수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미리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치아 검사, 안압 검사, 망막 검사.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검사 받는 동안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어요. 마지막 검사까지 다 끝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현주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망막색소 변성증입니다. 유전적인 질환인데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된 상태예요. 망막색소.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망막의 세포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잠깐 멈추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실명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현재로서는 진행을 멈출 수 있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실명이라니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럼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수술이라도, 뭐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다만 진행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약물 치료는 해보실 수 있어요. 병원을 나와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1년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고? 민수의 얼굴도, 하늘도, 꽃도 아무것도. 그런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민수였어요. 제가 앞을 볼 수 없게 되면 민수가 저를 돌봐야 해요. 그런데 민수도 다리가 불편한데 시각장애인까지 돌본다면 민수의 인생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과연 말해야 하는지. 하지만 제가 세운 계획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에 저는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시각장애인 지원 제도, 연금, 보험, 독립생활 방법. 새벽까지 계속 검색했어요.
며칠 후 저는 보험회사에 갔어요. 보험 설계사분이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5천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하시겠다고요? 정말 큰 결정이신데. 혹시 어떤 이유가? 제가 곧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제 아들이 다리가 불편한데 저까지 문제가 생기면 아들이 혼자서도 살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어떤 보험 상품을 원하시는지요?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는 연금형으로 해주세요. 200만 원씩 20년 동안 나올 수 있게. 수익자는 누구로 하실까요? 민수요. 모든 걸 민수 이름으로 해주세요. 15년간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이었어요. 민수장애인 연금 받은 것도 한 푼 안 쓰고 모은 거고, 제 월급에서도 최대한 아껴가며 모은 거였는데, 하지만 이게 제가 민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결정을 해야 했어요. 민수와 헤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물러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민수가 저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사랑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짓말을.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거짓말이 저뿐만 아니라 민수에게도 지옥 같은 시간을 안겨줄 거라는 걸. 실명 선고를 받고 일주일 후부터 저는 일부러 민수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민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죠.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숨이 막혀 민수가 평소처럼 제 뒤를 따라오면서 뭔가 도우려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가 정말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무슨 일 있으세요? 더 잘할게요. 저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애원할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버리긴 누가 버려? 내가 언제까지 너 뒷바라지만 하고 살 줄 알았어?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걸 보면서도 저는 더 잔인한 말을 계속했어요. 엄마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엄마 아니라고. 15년이면 충분히 했어.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찢어졌어요. 하지만 민수가 저에게서 멀어져야만 나중에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날은 일부러 늦게 들어와서 민수가 준비해 놓은 저녁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배 안 고파? 혼자 먹어.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너머로 민수가 혼자 밥을 먹는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아마 울면서 먹었을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민수가 엄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고칠 수 있어요. 제발 예전처럼. 이렇게 말할 때 예전처럼?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나 이제 지겹다고? 지겨워. 이런 말까지 했어요. 민수가 그날 밤에 방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울음소리였어요. 저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베개에 얼굴을 받고 같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민수가 저에게서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실명하기 전에 민수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고통스러운 연기도 곧 끝날 예정이었어요. 제가 가장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을 해야 했어요. 민수의 친엄마 영희 씨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죠. 영희 씨와 저는 그동안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요. 민수를 고아원에 버린 후로 15년 동안 가끔씩 나타나서는 민수를 데려가려고 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그럴 때마다 저는 민수를 지키기 위해 영희 씨와 싸워야 했거든요. 그런 영희 씨에게 연락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지만 민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영희 씨인가요? 저 현주예요. 현주. 너 왜 전화해? 무슨 일이야? 실은 부탁이 있어서요. 부탁. 너 같은 년이 나한테 부탁을 해? 웃기네. 정말 기분 나쁜 말투였지만 참았어요. 민수 얘기예요. 제가 곧 앞이 안 보이게 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1년 안에 실명할 거라고 했어요.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이에요. 그제서야 영희 씨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병원 진단서 보여드릴게요. 정말이에요. 그럼 민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제가 민수를 떠날 건데 가끔 가서 안부라도 봐주세요. 친엄마니까. 왜 민수한테 사실을 말하지 않아? 민수가 알면 절대 저를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다리도 불편한데 시각장애인까지 돌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영희 씨가 말했어요. 돈은 역시 영희 씨다웠어요. 그래도 예상했던 반응이라 준비를 해뒀어요.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민수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요. 보험 5천만 원으로 연금보험을 들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나와요. 그 중에서 영희 씨가 민수 돌봐주시면 50만 원씩. 알겠어. 하지만 민수가 나를 받아들일까? 처음엔 힘들겠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민수가 어떻게 이런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지 그 시작을 모르시면 제 선택을 이해하기 어우실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저희 이야기의 시작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저와 민수가 이런 복잡한 관계가 되었는지. 15년 전 저는 32살이었고 민수는 겨우 17살이었어요. 저는 그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고 민수는 친엄마 영희 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을 전전하는 아이였죠. 민수가 들어온 곳은 5번째 보육시설이었어요. 앞에 4곳에서는 모두 적응을 못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적응을 못하면 정말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그 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민수를 처음 봤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함께 어울려 놀고 있는데 민수 혼자만 구석에 앉아서 무릎을 안고 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민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봤어요. 또 문제아가 왔네. 얘 왜 말도 안 해? 무서워. 부모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까칠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17살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아이인데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수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는 현주라고 해. 너는? 민수는 처음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만 봤죠.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냥 친구하고 싶어서 말 걸었어. 그래도 대답이 없어서 저는 민수 옆에 앉아서 함께 있었어요. 1시간인가 그냥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민수가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쫓겨나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정말 충동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나랑 같이 살까? 하지만 운명이란 참 잔인한 거였어요. 한 아이를 구하려던 선택이 나중에는 저희 둘 다를 가장 힘든 상황으로 내몰 줄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민수를 데려와서 키우기로 한 건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돌봐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저와 민수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민수가 편의점에 우유 사러 갔다가 길을 건너던 중에 오토바이에 치였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달려갔는데 민수가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다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약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2천만 원이라니 당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제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돈이었겠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어떻게 되시죠? 어머니세요? 아, 그게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수술 동의서도 보호자만 쓸 수 있거든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민수와 저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제가 수술 동의서도 쓸 수 없고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사회복지사분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입양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입양요? 네. 그런데 민수군 나이가 17세라서 입양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다른 방법이요? 혼인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박종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보호자 자격도 생기죠. 혼인신고라니 32세인 제가 17세인 민수와 하지만 그건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수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그날 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민수는 중환자실에 있고 수술은 해야 하고 돈은 없고. 다음날 민수가 깨어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민수야, 너 정말 나랑 가족이 되고 싶어? 네, 정말로요. 그럼 혼인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 그래야 내 치료비를 받을 수 있거든. 민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사람들한테는 엄마라고 하면 안 될까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은데. 그 후 15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길수록 나중에 찾아올 시련은 더 가혹한 법이죠. 저희에게도 곧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후 15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저는 정말 민수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고 민수도 저를 친엄마처럼 따랐어요. 민수의 다리 수술은 잘 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았어요. 민수는 휠체어를 타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고 고등학교도 졸업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웃으면서 맞이해줬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위로도 해줬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응. 좀 그랬어. 그럼 제가 어깨 마사지 해드릴게요. 인터넷에서 배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를 챙겨줬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희를 정말 부러워했어요. 특히 제 또래 아주머니들이 현주 씨는 정말 복 받았어. 저런 효자 아들 둬서 우리 집 아들도 민수처럼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민수가 어른이 되면서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 나중에 정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때 되면 혼인무효 신청하면 돼. 엄마가 널 막지 않을 거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항상 난 엄마가 좋은데 다른 여자는 필요 없어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민수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대로 민수와 평생 살아가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민수는 아직 젊으니까 언젠가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그때가 되면 저는 기꺼이 물러나야 한다고. 6개월 전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민수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실명 진단을 받고 한 달 후 저는 드디어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시력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민수와 아침을 먹으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 오늘 회사 일찍 가세요? 응. 좀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그럼 저녁은 몇 시에 드실까요?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먹어. 그때 민수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엄마, 요즘 계속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정말 필요한 것들만. 민수가 방에서 나와서 저를 봤을 때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엄마, 그 가방은 뭐예요? 나 좀 나가서 살아야겠어. 나가서,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긴 뭐가 왜야? 내 인생도 살고 싶다고. 엄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민수가 휠체어를 타고 제게 다가오려고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지겨워. 지겹다고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겹다고요? 그래, 15년이면 충분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다리도 이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잔인한 말을 해야 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이제 상관없어. 엄마, 민수가 제 다리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하지만 민수와 헤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되어야 민수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가혹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집을 나온 후 저는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했어요. 법적으로도 민수와 완전히 남남이 되어야 민수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을 때도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5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하시다가 갑자기 무효를 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워서요. 혹시 재산 분할이나 다른 문제는 없으신지요? 없어요. 재산은 이미 다 민수 명의로 해놨어요. 변호사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은 재산 분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하셨다고요? 네. 보험도 들었고 민수가 혼자서도 살 수 있게 준비를 다 해뒀어요.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저희가 서로 합의했고 재산 분할 문제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영희 씨가 나타났어요. 너 진짜 미쳤구나. 15년 동안 잘 부려먹더니 이제 혼인무효까지 하고 약속대로 해주세요. 민수 좀 챙겨달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고 돈은 언제 줄 건데? 이번 달부터 매달 50만 원씩 통장에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너 진짜 눈 안 보이는 거 맞아? 사실 그때쯤이면 제 시력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어요. 낮에도 잘 안 보이고 밤에는 거의 안 보이고 곧 완전히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거야? 제가 알아서 살아야죠. 영희 씨가 잠깐 동정하는 눈빛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어쨌든 민수는 내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영희 씨가 민수를 돌봐주고 있고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민수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영희 씨가 민수를 찾아갔어요. 처음에 민수는 정말 싫어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왜 또 오셨어요? 엄마 없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이고, 우리 민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지. 보고 싶기는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시다가. 하지만 영희 씨도 약속은 지켰어요. 매주 한 번씩은 민수를 찾아가서 밥도 해주고 집안 정리도 해주고. 처음에는 민수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영희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현주야. 민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뭐가 힘들어요? 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고. 밤에 혼자 우는 소리도 들려.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너 진짜 어디서 뭐 하고 살아?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즈음 제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시력은 거의 없어져서 혼자서는 외출도 힘들었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서.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내줘야겠어. 민수가 넘어져서 다쳤어. 네, 다쳤어요? 응. 병원비가 좀 나왔어.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민수가 다친 게 아니라 영희 씨가 제 상황을 걱정해서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한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시력을 완전히 잃어가는 저에게는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혼인무효가 확정되고 나서 저는 정말 바닥 생활을 했어요. 시력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사장님, 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할게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일을 해? 위험하잖아. 조금씩은 보여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이 안쓰러워하셔서 일주일 정도 시켜주셨는데 결국 며칠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릇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정말 민폐만 끼쳤어요. 그 후로는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면서 가끔 나가서 심부름 같은 걸 하거나 어떤 날은 길을 잃어버려서 몇 시간 동안 헤맨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집에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15년 동안 민수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특히 밤에는 민수 생각만 났어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영희 씨가 잘 돌봐주고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니, 사실 평범하지 않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식당에서도 결국 그만두게 된 날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설거지를 하면 다른 직원들도 위험하고. 이해해 주세요. 사장님도 미안해하시면서 저를 보내셨어요. 할 수 없었죠. 제가 정말 일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막막했어요. 이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는데 누가 저를 써주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주 씨, 돌아보려고 했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서 있었어요. 현주 씨, 저예요. 그 목소리. 15년 동안 매일 들었던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네. 엄마, 민수가 휠체어를 타고 제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여기, 어떻게? 엄마,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민수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뭘 말해? 다 알고 왔어요. 다 들었다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뭘 안다는 거야? 엄마 눈. 안 보이는 거 맞죠? 그래서 저를 떠난 거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다 알고 온 거였어요. 그날은 정말 운명적인 날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일자리마저 잃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 15년 동안 매일 들었던 그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거든요. 엄마, 왜 혼자 아팠어요? 나 안 버린다면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울음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버려. 엄마가 너 버린 게 아니야. 그럼 왜요?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세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 저 때문에요? 내가 나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다리도 불편한데 시각장애인까지 돌보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건 제가 결정할 일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너는 아직 젊어.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전 엄마랑 사는 게 행복한데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민수의 손이었어요. 엄마, 같이 가요. 같이 살아요. 안 돼. 너는 혼자 살아야 해. 왜요? 15년 동안 엄마가 저를 돌봐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 차례 아니에요? 너는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엄마 눈이 안 보이시면 제가 엄마 눈이 되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15년 동안 엄마한테만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예요. 엄마,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수야, 엄마, 같이 가요. 우리 같이 살아요. 보험에서 매달 200만 원씩 나오니까 충분해요.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다고요. 그날 저는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15년 전에 고아원에서 만났을 때처럼 다시 우리 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어요. 민수가 모든 진실을 알고 온 이상 이제는 정직하게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과연 민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민수와 함께 작은 분식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직접 요리를 할 수는 없지만 민수가 주방 일을 하고 저는 계산이나 간단한 일들을 도와요. 엄마, 여기 턱 있어요. 조심하세요. 고마워, 우리 아들. 오늘 매출이 괜찮네요. 20만 원 나왔어요. 정말? 많이 팔렸구나. 매달 나오는 200만 원 보험금과 분식점 매출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영희 씨도 가끔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탄 사람. 남들이 보기에는 불완전한 가족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15년 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민수를 돌봐주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거든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라는 것도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 선택이 항상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민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민수에게 상처만 주었어요. 진짜로 민수를 사랑했다면 진실을 말하고 함께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함께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고 있어요. 15년 전 고아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때로는 법적 부부였고, 때로는 모자였고, 지금은 그냥 가족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를 이기적인 여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민수를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